최만식 할아버지의 국밥집은 시장 골목에 숨겨진 보석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깔린 시간부터 할아버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뽀얀 사골 육수가 끓어오르는 냄비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는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의 손에서는 낡은 국자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국자를 휘두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이 국밥집과 그의 유일한 보물인 손자 준호의 웃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해질녘 국밥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일을 마친 시장 상인들이 모여 앉아 하루의 고단함을 국밥 한 그릇에 털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국밥은 유난히 더 맛있네요. 라는 칭찬에 할아버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국자를 든 채 말했습니다. 허허, 당연하지요. 햄버거가 왜 햄버거인 줄 아십니까? 햄이 버거워서 햄버거지요. 하하. 그의 썰렁한 유머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박장대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주먹이 아닌 그의 유머에 웃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저 웃음과 사랑을 전하는 평범한 국밥집 주인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에는 국밥 그릇을 닫고 재료를 다듬는 세월의 흔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친 과거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보물인 손자 준호는 할아버지의 아재 개그를 소재로 코믹 웹툰을 그리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준호는 늘 할아버지의 농담에 아, 진짜 를 외치면서도 가장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준호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운 국밥집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준호의 웹툰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동네 양아치 보스 준석 패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준호에게 접근했고 그의 젊은 꿈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처음에는 준호의 작업실로 찾아가 성공했으니 형님들한테 한턱 쏴야지라며 가볍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점점 대담해져 준호의 작업실에 들이닥쳐 물건을 부수고 그의 웹툰에 악플을 달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불안은 점점 더 깊어졌고 할아버지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중 준석 패거리가 드디어 국밥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국밥집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시끄러운 행패는 국밥집의 따뜻한 온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준호에게 빚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렸고 할아버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과거의 폭력적인 삶을 청산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과거의 힘을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은 국밥집의 따뜻한 공기를 차가운 얼음처럼 만들었고 할아버지의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굳게 닫힌 국밥집 문 안에서 거친 욕설을 내뱉는 젊은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날카로운 공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미소를 띠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젊은이들 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얘기하시지요. 국밥 드시면 국물도 없는 소리 안 하실 텐데. 하하.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평화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머와 인자함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할아버지의 농담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겁을 상실했나? 지금 농담이 나와? 준석은 할아버지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이글거렸고 굳은 살이 박힌 그의 손은 마치 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지는 대신 무섭도록 평온해졌습니다. 오직 그의 손만이
떨리는 준호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손만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굳게 쥐어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한 굳은 살 아래 숨겨진 단단함이 살아있는 전설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석은 할아버지의 미동 없는 모습에 더욱 짜증이 났고 할아버지 대신 옆에 서 있던 준호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이 늙은이 때문에 네가 대신 맞는다. 준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고 그들은 그의 눈빛에 압도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의 몸에 남아있는 멍 자국들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 멍 자국들은 마치 그들의 잔인함과 악의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국밥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준석 패거리가 떠난 뒤 국밥집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거친 욕설과 함께 사라진 그들의 흔적은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 속에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준호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준호의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괜찮다.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준호는 그 안에서 거대한 폭풍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떠와 준호의 뺨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안심시킨 뒤 조용히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다정했던 아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입던 작업복을 벗고 낡은 오토바이 자켓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에 남은 멍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국밥집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빛 한 점 없는 골목으로 향했고 그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적들의 뒤를 노렸습니다. 마치 과거의 전설처럼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그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고 그의 주먹은 마치 살아있는 전설처럼 정교하고 완벽했습니다. 한 조직원은 그를 보았지만 그가 움직이는 순간 이미 목이 꺾여 쓰러졌습니다. 또 다른 조직원은 뒤에서 날아든 주먹에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들릴 뿐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을 누비며 그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있는 얼음처럼 냉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폐건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준석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준석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방금 전 자신이 마주했던 초인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준석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웃음 가득한 국밥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석의 목덜미를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석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예요? 준석은 온몸의 힘이 다 빠진 채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손자를 건드린 대가다. 준석은 할아버지의 말에 더욱 공포에 질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석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내 평화를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준석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국밥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벽의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힘없이 터벅거렸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멍든 손등과 찢어진 옷자락이 그가 치렀던 밤의 싸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그들을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그들의 신체적인 파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모든 비리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의 국밥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준석 패거리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밤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웃으며 준호에게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국밥 다 됐구나. 국밥은 이래서 국밥이 되는 거란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농담에 미소 지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다시 국밥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은 할아버지가 겪었던 폭행 사건을 아무도 모릅니다. 악당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할아버지는 다시 평범한 국밥집 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자는 할아버지의 주먹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가장 강한 힘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국밥 그릇을 닦으며 멍든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가 어떤 싸움을 치렀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낸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